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41번은요, 40번까지 하고 방법을 좀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이 뒤에 맨 뒤에 뭐 있는데, 이 원문은 이론 매거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40번까지는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읽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이론 분석을 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거꾸로 이번에는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중간, 여기서 이게 너무 기니까 중간에 요약해갖고 중간에 분석 1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개를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공부하는데 어떤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인문학 공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세상을 읽으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걸 중심으로 자세히 읽는 영어를 읽는 방식마다 보다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약을 먼저 읽어 나가겠습니다. 푸시케의 필진 샤이라 러브에 좋아하지 않는 걸 원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걸 좋아할 수 있다. You can want things you don't like and like things you don't want.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원함, wanting, 그죠? 그다음에 좋아함, 이거가 신경학적으로 분리된다는, 그러니까 뇌신경이에요. 신경학적으로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뇌 신경으로 fMRI로 이게 뇌를 찍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는 중독 있죠. 중독의 문제. 그다음에 그 중독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논지인데, 여기까지가 실험 심리학의 결과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근대적인 담론하고는 정반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반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의, 이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예요.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실용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은 복지, 그런 정치 있죠. 정치 이론의 가장 바탕에 있단 말이죠. 그 이론하고 반대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연구 결과예요. 뭐냐면 존 스튜어트 밀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뭔가를 욕망할 때, 원할 때 말이죠. 그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죠? 뭐 즐거움이 있어서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함과 원함은 같다, 이거죠. 그 생각이 즐거움과 비례적이지 않은 채 뭔가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게 10이면 즐거움도 그만큼이라는 거죠. 10이라는 거죠. 그게 안 하는 거는 육체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근대적인 담론이고, 이게 정치, 근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근대 정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원리 이런 걸 비슷한데, 그걸 지금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논리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 쭉 우리가 믿어오던 게 틀렸다. 그것도 정반대다. 완전히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좋아하기에 원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좋아하니까 원하겠지. 그치? 이게 직감적이잖아요. 그런 입장과는 반대, 배치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케이크나 커피. 이거 좋아하잖아. 좋아하니까 원하겠지. 근데 그런 일상적인 것들 말이죠. 아무리 그걸 원한다 해도 실제로는 즐기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케이크나 커피에서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걸 원한다는 게 가능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독일 때 그렇죠. 어? 중독인 사람들은, 어? 커피 중독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먹어보면, 지금 또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악착같이 커피 마시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누가 연구를 하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켄트 베리지인데, 1980년대에 대학원생이던 사람이 좋아함과 원함은
원래 이렇게 생겼겠지. 같은 과정을 위한 두 개의 단어일 뿐이다. 조함과 원하는 같은 거다 이거지. 같은 거니까 같은 거라는 걸 이제 확인하려고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박사과정 주제를 좋아함의 감정, The Feeling of Liking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보상을 추구하는 동기부여나 충동, 보상을 추구하는 게 원하는 거죠. 뭘 원해? 그건 뭐예요? 보상이죠. 그지? 뭔가 받으려고, 리워드, 뭔가 받으려고, 보상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 동기부여가 충동이 생기는 게 원함이죠. 원팅. 근데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게 즐거움이죠. 응? 그 즐거움을 좋아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과정. 그러니까 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과정이 뭐, 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입증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계속 쭉 하면서. 그 엄청난 결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 실험 심리학이니까 대학원생이던 베리지의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설치는 쥐죠. 그 도파민이 바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상의 즐거움을 상실해서 식사와 섹스와 사교, 생존의 기본이죠. 그걸 자기가 죽을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게 원래 그게 있었던 거죠. 그게 신경과학자 레이 와이즈의 이론을 바탕을 두어 즐거움의 도파민 이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저 도파민을 막으면 즐거움도 막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도파민을 막으니까 원함을 막았으니까, 그지? 보상이 없어지니까 원하질 않아. 그래서 먹는 것도 안 하고, 그죠? 섹스 사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도 똑같이, 그지? 아까 즐거움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도파민 이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아함의 감정 이론을 연구를 하는데 이 이론을 이제 그 실험실에서는 뭘로 하냐면 즐거움의 도파민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실험한 거란 말이죠. 응? 도파민을 줄이면 즐거움도 원함도 줄이니까 즐거움도 줄어질 거란 거죠. 근데 즐거움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표정은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맛을 좋아하면 혀를 내밀고 입술을 할지 우리도 맛을 짭짭할죠 혈트를 맛이 나쁘면 역겹다는 입을 보쩍 벌린다. 그래서 이 혈치류의 도파민 흐름을 막았어요. 응? 그럼 이제 그 보상이 없어지고 원함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뭐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하면서 싫어함으로 바뀔 걸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치? 왜냐면 원함과 저함이 같이 한다면. 근데 무슨 소리예요? 놀랍게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도파민의 흐름을 막았어요. 그러면 식사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된 거야? 안 한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문제가 뭐냐? 좋아하는 표정은 안 바뀐 거야. 어? 원함이 줄어들면 좋아함도 없어져야 되는데 좋아함은 남아있는 거죠. 엄청난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막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도파민 전달을 막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학자 로빈슨을 불렀어요. 그 합류를 해서 아예 뒤에 뇌 도파민을 없애버린 거야. 잘라버린 거죠. 제거해버린 거예요. 실험실에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아예 식사 의욕이 사라져서 아사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서 입에다 넣어서 먹였어요. 죽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뭐야? 좋아함을 가리키는 표정은 여전히 보여준 거죠. 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쥐가, 응? 맛있는 거 줬더니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맛있어. 하고 입을 핥고 난리가 난 거지.
무슨 결론이 난 거야? 원함과 조함이 같은 과정이라는 존 스튜어트의 미래 이론이 틀렸음. 을 발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된 거, 중요한 논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의 그 실제 결과는 결핍을 유도하는 거. 결핍을 유도하니까 결핍이 없으면 뭐가 돼요? 원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원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즐거움을 유발하는 즐김과는 반대되며 보상이 기대와 관련된 보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도파민을 증가를 시키면 고통을 초래하는 전기 막대기를 설치해요. 근데 그 전기 막대기를 아파하면서도 잡는다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독 생각이 나죠? 중독자들 이상하잖아. 그죠? 아파하면서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파민 수준의 상승이 보상에 관한 좋아함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함은 그래서 찾아봤더니 좋아함은 도파민에 의존하지 않은 부분, 쾌락 지점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쾌락 지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뇌에 이 중격핵, 응? 니콜레스 아캄바스 지역에서 이게 그 좋아함과 있는데 이 도파민이 작동하는 부분은 90%란 말이죠. 응? 원함과 관련된 90%인데 이 중격핵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뇌의 90% 부분이 아닌 이게 다 뇌의 90%가 아니라 전부 다 좋아함과 원함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뇌 부분 이거 본능 그러니까 완전히 본성인 거예요 사람의 10%는 아니라는 거지 10%는 쾌락 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도파민의 그거를 원함하고 좋아함하고 섞었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시스템이 보상 관련 시스템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원하는 게 더 중요하죠. 좋아함보다. 아 싫어도 먹어야 되죠. 먹으려면. 그지? 그 생존과 진화 과정에는 좋아함보다 원함이 더 필요하니까 이 좋아함에 대한 연구가 별로 안 중요했단 말이죠.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이 무슨 헛소리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리지의 이론을 중독에다 적용을 해서 발표를 했더니 이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네 말이 맞다 이러고 나선 거죠. 그래서 베리지의 이론이 주류가 된 거예요. 내성 증가. 이 마약이요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즐거움이 100이면 그 마약이 중독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즐거움이 100이면 그 100인 즐거움이 두 번째 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어떻게 돼요? 내성 증가니까 마약에 뭐가 돼요? 요거 정리를 여기다 볼게. 초기 투약의 즐거움이 응? 반복 투약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또 투약 용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응? 이게 중독의 증상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 싶지만 처음에 한 잔 마셔도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한 병 마시고 10병 마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중독의 증상의 원인. 이게 이제 내성 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하는 걸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점점점 양을 늘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 마약 중독자의 경험하고 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좋아함은 줄어들었는데 요걸 요 조금 전에 걸 설명을 하면 좋아함이 응? 줄어들었는데도 응? 원함 때문에 응? 응? 금지할 수, 금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이 안타까운 거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에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응? 조합이 줄어들어서 없어졌는데도 원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 이론으로 베리지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고마워진 거죠. 중독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좋아함과 원함과 좋아함의 해리 두 개가 구별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이게 중독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욕 상실 이런 것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함과 원함은 한 쌍이라고 추정됩니다. 이건 뭐예요? 근데 기존에 요거는 이제 기존의 근대 의학과 생물학과 심리학에서는 음, 음? 그 기존의 의학과 그 생물학과 심리학에서는 좋아함과 원함이 좋아하니까 원하겠지. 상식에서도 그랬었죠. 한 쌍이라고 추정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경험적으로 절대적으로 증오하는데도 그걸 원하는 사례는 아직도 드문 일입니다. 사랑 얘기하고 보면 당신 미워요 그럼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인 전제는 이 둘이 연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코네티커트 웨슬리안 대학교 조교수 로빈슨이 말합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같은 양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나 베리지의 연구에서처럼 음? 기존의 원함, 좋아함의 근대적인 공식이 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듯이. 응? 이게 이제 기존에 그랬었는데 그 둘의 관계가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딱 안 되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독의 사례에서는 원함이 때때로 좋아함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함과 좋아함이 한 쌍이라고 추정됩니다. Wanting and liking are supposed to be paired라는 문장에서 추정하는 주체. 이게 뭐냐? 추정, supposed to be. 이게 뭐냐면 누군가 추정하잖아요. 추정은 뭐예요? 그 추정하는 주체가 있다고. 당연히 그런 거야. 응? 이거 뭐냐면 추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거야. 라고 판단되는. 그게 추정이에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면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추정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당연히 그런 거야. 응?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그지? 좋아하면 당연히 원하게 되지. 응?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응? 그렇게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근대 사상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함과 원함이 일치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거제도라고.
우리가 표를 찍잖아요. 그래서 선거제도 선거 하러 가면서 왜 괴롭냐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두 명이 선택은 두 명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 명이 있어. 그치? 근데 선거제도는 그 중에 한 명을 찍는 걸 원해. 그죠? 그 제도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치?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죠. 복지제도가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복지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지 좋아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줘요. 그치? 어떤 이상한 거 자꾸 준단 말이죠. 그치? 그렇지만 그거는 근대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근대 제도인데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an become skewed. Can become skewed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묘하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원함과 조함을 더는 당연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지? 작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지? 영어는 다른 말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자는 남자의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추정된다. 요새 페미니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근대 체제가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어? can become 이런 식으로 썼지만 부드럽게 썼지만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렇게밖에 못 써요.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이것에 바탕이 되는 의미,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서 내가 그 의미를 지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함과 즐거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기후위기, 어? 경제 불평등, 이런 지금 다중위기의 원인이죠. 다중위기는 왜 생겼어요? 근데 탈근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시대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의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응? 원함과 도함이 일치하던 시대에서 원하던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그죠? 근대 시대에 필요하던, 원하던, 응? 근대 시대, 근대 사회가 원하던 것이, 그지? 응? 이제는 탈근대 시대 상황이어서 더는 좋아하는 것이 되지 않는. 즉, 이건 뭐예요? 근본적인, 그지?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순히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원함과 조화함, 이건 아주 본능적인 아주 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뀐 거죠. 그지? 원함과 조화함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 필자는 원함이 때때로 조화함보다 높아지는 게 뭐예요? 중독이죠. 그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조화함이 원함보다 훨씬 높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더 많아 사실은. 그게 뭐냐면 쇼폼이나 밈 등 SNS를 위해 시간을 쓸쓸히 낭비하는 조함.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많죠.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스스로 못 잖아요. 그래갖고 죄책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알아요? 아, 공부나 일하는 거 사회적인 의무화는 원함.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의무감이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좋아하면 빠진단 말이죠.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중독보다. 그러니까 중독의 반대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이것도. 그죠? 그 반대, 이게 두 개가 안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요새 꼬마애들 보면요, 영상을 무지 봐요. 근데 걔네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좋아함이기도 하고 원함이하고 두 개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가 이 꼬마애들한테는 그게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분석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시대 탈근대 시대의 영상 시대의 원함과 도함의 포뮬라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한 연구 이게 필요하죠. 왜요? 음, 새로운 세대 교육을 위한 준비. 네. 이게 중요한데 이런 공부 연구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왜 그러잖아요. SNS AI 시대가 오고 영상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요새 이게 실질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우리나라 한국 교육 제도가 각 학생마다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 PC를 제공한다는 정책이 실천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원함과 교함을 일치하는 학연대 교육 계획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원함과 조함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원함과 조함이 지금 SNS 쇼폼 등의 쇼폼이나 밈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하는 즉 조함의 원함보다 원함을 포기하고 조함에 몰입하는 그렇잖아요. 그게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몰입하는 그는 아동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금지할 뿐 긍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방법론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죠? 담당 교사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이 우리나라요 이 저 학생들 태블릿 PC 준다는 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업자도 벌써 정해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들한테 태블릿 PC 줬어 공부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공무원 체감에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어떡하냐고. 뭘 보는지 알게 뭐야. 그치? 그치? 선생님만 난리 나겠죠. 시끄러우고 난리 날 거란 말이죠.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함과 원함이 일치하는지, 그치? 그게 교육이 되겠죠? 그런 탈군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얘기는 언급도 안 되고 있죠? 말도 안 되고 있어요. 교과서만 바꾼다는 정책은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앞부분에 일상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앞부분에 이 사람들 그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 말을 했어요. 그건 또한 일상의 욕구와 즐거움에 대립하고 때로는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요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it can also be helpful. 도움이 된다는 거. 뭐 confronting and sometimes reconsidering 대립하고 아니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뭐를? Our wants and pleasures day to day.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원함과 즐거움, 그러니까 원함과 즐거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컨프런팅은 대립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함, 좋아함의
근대적 사고 체계와 에 대립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체계에 대립한다는 거예요. 응? 제거하는.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쓱 쓴 거 보니까. 이건 아주 뜬금없이 이 말이 나왔어요, 원문에.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다시 생각하고 대립하는데, 응? 대립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말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욕구와 즐거움이 같다는, 응? 근대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대립하거나 적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 글도 그런 관점이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보면요.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예문을 더 들어요. 자기가 연구한 게 옳다는 예문을. 그래서 그 파킨슨 병은 이제 도파민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요. 도파민을 막 진짜로 인위적인 도파민을 막 넣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강박적인 도박, 외설물 사용, 성적인 추구, 강박적 쇼핑. 그러니까 이제 원함이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박적으로, 그지? 컴펄시브하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정반대인 툴렛 증후군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니까 도파민을 축소를 유도하는 치료제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에 대해 신경 쓰는 걸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나 성관계도 중지하고 중단하고 사교도 중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것도 아니게 돼버리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리고 틀레 증후군 환자들은 약 먹는 거를 이제 도파민 축소하는 치료제니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즐거움 상실이나 쾌감 상실을 포함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는 원암이죠. 원암 쪽이죠.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 우울증의 특징이 뭐야? 즐거움이나 쾌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쭉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연구 결과는 동기부여나 원함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계없이 뭘 할 수 있다? 좋아함의 수준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원시적인 욕구인 돈본능적인 원함이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운동을 더 하고 싶다든가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중지하고 싶다든가 건강을 지못다든가 이거는 인지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더 열정적인 의미의 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이 두 개는 다르죠. 중독에 미치는 원함, 즉 좋아함과 배치되는 중독에 더 강한 원함, 이, 이 본능적인 원함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지?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원함과 좋아함이 구별된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정신병력적이니까 별로 뭐 의학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중요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은 물론이지만 일상적인 욕망이나 동기부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탈근대 시대로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적용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교함, 그러니까 교함이 일상의 기준이든 근대 시대가 힘을 잃었지만 아직 궤도적으로 유지되는 탈근대 때의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원함, 좋아함이 작동되는 일터, 그지? 사무실에 가면 이거 이렇게 원함과 조합이 작동된단 말이죠. 그지? 원함, 조함이 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삶의 현실.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가 중요해요. 이건 뭐 이 어려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싶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응? 원함과 조함이 옛날에 쭉 일치가 됐으니까 삶이나 일터에서나. 근데 지금은 그게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니까 얼마나 삶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대신 틱톡을 살펴보며 하루에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게 좀 회사에서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직원들 그 못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지금 문제예요. 두 개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즐거움의 관점에서 근한 원함의 느낌의 강함에 큰 성과가 있다고 추정한 그런 이런 추정이 틀렸다는 걸 기억하면 어, 그 압도적인 느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좋아하지 모를 어떤 것을 빼앗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하는 것에 굴복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원함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는 잘라진다는 거죠. 두 개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 하러 간다든가 짜증이 날지라도 새 친구와 논다든가 등 그게 이제 이게 좀 힘들잖아요. 달리기 한다든가 새 친구 만나는 거 약간 불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하진 않겠죠. 응? 달리기 하는 거 또 싫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거 말이에요. 체력 헬스 가는 거, 헬스장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지? 짜증이 나는 거죠. 새로운 친구하고 만날래도 그렇죠. 막 이상하고 그지? 만나러 가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보면 어때요? 경험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가서 궁금해 보니까 그래 내 좋아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두 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혼란스럽게 써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다 말고 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분석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 정신병리학 등 심리학이 지금 되게 중요한 학문으로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다중위기 상황에서 근대 사회를 포함하면서도 없어진 건 안 돼요. 근대 사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근대 사회를 포함하면서도 응? 동시에 혁명적으로 초월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난경의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난처한 경지가 되는 아까처럼 헬스 가야 되는데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싫어 그치? 근데 이제 가보면 어때? 괜찮아 좋았어 잘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바로 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 연구 참 중요해 라고 여겨지면죠. 그 연구 결과가 내가 지금 계속 읽을 텐데 그런 연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원에 나왔고 그 이원에 나온 것 중에 내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게 중요한 요거.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뭐 어떤 글을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기도 한데 응? 뭘 공부하지? 할 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글을 어떤 논문 어떤 책 읽어야 하는가 책도 많고 그지? 뭘 배워야 되지? 아이에 대한 응, 기준이기도 한데 응? 바로 이 지점 이 난경의 지점 응, 관한 연구 결과를 만날 수 찾을 수 연경이 의미 있는 응? 먼저 이야기해주는 그지? 의미 결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 지침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거를 읽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설명을, 응? 근대에서 난근대로 전환하는데 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럴 때 그 설명을 해주는, 응? 지금 읽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읽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읽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지, 그치? 어, 또 어떤 영화. 어, 영화도 많이 나오죠? 응? 음,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 보고 어떻게 돼요? 보고 읽어야 하는지. 내가 영화 읽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거 보고서 어떤 걸 영화 읽기를 한단 말이죠. 뭘 읽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지? 왜? 모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모두 다 보고 공부할 수는 삶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지? 삶의 시간, 응? 공부할 시간은 여유 시간이지. 여유의 시간은 먹고 살고 그러려면 다 필요하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응? 모두 다 보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럼 뭔가 잘라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어떤 책을,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어떤 영화를 보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요거야, 요거. 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지점에 관한 지식이, 응? 뭐예요? 이런 지식이 미래의 응,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 지식의 전문가들이 응? 알건대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의 아직 그 기본 핵심까지 전문성이 이직의 전문성이 그지? 음,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 이는 인문학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시적 상상력 그지? 발휘하는 해야 하는 인문학적 인문학적 지식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 특히 AI 인문학이라고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문학 갈 길이라고 응? 응? 내용이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거.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음, 의견이 이거가 거의 굉장하지 응? 응? 그렇다. 대학의 몰라. 대학 체제의 몰라. 원인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대학이 아직 또 그래서 대학이 또 그래서 다크들이다가 다크들이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응? 중세에서 근대로 경험에서 대학의 인문학이 예, 성도, 성도했던 것처럼, 응? 이제 근대에서 밝은 대로의 전환해서 인문학이 성공에 서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그런 권고는 음, 이 지금 세상이 응? 근대에서 밝은 대로의 어, 다중위기 시대전환 상황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작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대학의 위기는 음,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대학의 위기는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면 육체적 반복 작업은 로봇이 정신적 노동의 반복 작업은 AI가 곧 대체하면서, 그치? 그래서 추론 기계, 이게 AI가 추론 기계죠.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목표가 달성, 완성되는 음,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인데, 할 것이므로 음, 근대 기술자 훈련을 위한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대학 제도를 교육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 교육 제도가 통체적으로 바뀌어 밝은데 를 위한 그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런 점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다 근대 대학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 방법론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 1인 혁명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걸 왜 내가 혼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왜 다들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도 그 나오잖아요. 어? 조함과 원함과 조함의 해리 사태 두 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구별이 되냐고. 근데 좋아하니까 원하겠지라는 근대적 사고방식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만연한 그 우울과 중독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할 수 없이 좋아하니까 원하겠지가 안 되니까 해결책도 안 되는 거 문제가 그걸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더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지독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너무 많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마약만 얘기했지만 알코올, 응? 그 뭐야 그 뭐지? 그 도박 많죠? 인터넷, 그죠?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마약만 내가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을 왜 얘기했냐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체크하기 좋잖아요. 뇌가 줄어들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무 쉽단 말이죠. 그래서 마약을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중독이 똑같은 중독의 증상이고 이런 중독의 증상이 만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함과 조함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다들 원해요. 근데 쾌감 상실로 의미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울증 또 마찬가지죠. 우울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왜 더 우울해지냐면 열심히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근데 이제 쾌감이 안 올라오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지 안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밥 먹는 거 싫고 그지?
이게 이제 이해와 설명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연구를 해놓고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글인데, 이처럼 좋은 글인데도, 응? 결정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약점이냐? 이 글 자체가 약점인 게 아니에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이 제기된 문제 자체가 뭐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인류 전체가 관련된 공통과 그 관련된 사태잖아. 이게 그냥 조그만 사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해결을 딱 하는데, 체결책을 제시하는데, 아, 개인이 알아서 좀 해보세요. 이런다고. 응? 개인이 알아서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개인이 해결하냐고. 그죠? 근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그치? 응? 무책임한 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어, 필자를 위해 변명을 하자면, 그치? 필자를 위해 변명을 하자면, 어? 실험심리학자, 아무리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더라도 실험심리학자일 뿐이기에, 예, 어? 인류 전체의 가는 길에 관한 제안을 하기는 하려면 자신의 전공 영역을 훌쩍 넘어서는 엄청난 용기, 만영에 가까운 용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왜 하냐? 나는 만영 같은 용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 스튜어트의 미래, 이거 존 스튜어트 미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근대사회 운영 논리잖아. 그지? 그 원한과 조화의 논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근데 공동체의 기본 공이란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교리 자체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조그만 논문도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조금 실험실장 논문도 그런 거예요. 다른 논문도 뒤쳐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치찌개든 뭐든 원한다고 좋아하니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직관적 판단이죠. 그치? 직관적 판단이 뭐야? 아, 나 좋아하니까 원해. 이러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직관적인 판단이고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면 그게 뭐야? 그건 그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만의 시스템 2에 의해 수정돼야 할 시스템 1. 이 얘기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할 텐데, 그 행동경제학에서도, 응? 행동경제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함과 조함의 이 해리 현상은 실험 심리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경제학의 담론에서도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자기 혼자만 한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공통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응? 경제학과 심리학이라면 근대 공동체를 꾸기는 두 가지 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그렇다고 그러고 심리학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이 틀렸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심리학 등이 해야 될 일은 경제학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치? 뭐예요? 팔근대 시대를 조화함이란 감정을 위한 정화함이란 감정을 위해 정동의 담론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조화함이 뭐냐? 지금 시대의 조화함은 뭐냐? 이거를 생각해보는 새로운 감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감정의 논리하고 좀 다른 거겠죠. 그치? 지금은 기존의 조화함과 그 원함을 같이 봤으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조금 더 제안을 해보면 인간의 영역을 육체 영역, 정신과 감정, 영성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구별할 때
나를 따라온 사람이 이거 매년 들었을 거예요. 조금 최근에. 행동경제학이 정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행동경제학은 정신의 영역인데, 근데 그 심리학은 조금 달라요. 심리학은 좋아함이란 단어 썼잖아.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도 분석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전성기를 따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근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원하던 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근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피하던 거잖아. 그게 뭐야? 대체로 좋아하는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어? 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힘을 잃어서 원함과 좋아함을 유지시키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원함과 좋아함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래야 어떻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살려면 좋아함과 원함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지? 그게 사랑하면 좋은 게 뭐냐면 좋아함과 원함이 일치돼요. 어? 그 좋아함과 원함이 일치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그 두 개 구별되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정신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공동체를, 그지? 공동체 대부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 이데올로기는 안 돼. 근대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한국의 청년층이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원해? 좋아해?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거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데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불일치의 자각이 중요해요. 그지? 이게 지금 두 개가 안 맞지?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주장하지만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이런 수준 높은 인식 작업이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거를 난경 앞에서 길을 잃은 개개인의 과업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원함이 더는 좋아함이 근대적인 원함이 있어. 그게 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으로. 그게 좋아함이라는 감정과 정서, 그치? 하고 연관이 되지 않아. 그 감정과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가 않아. 그러면 탈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그치?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함이라는 새로운 정동이, 그러니까 근대도 있었지만 그거 안 되니까 그 정동이 8근대 시스템의 구축과 작동에 필요한 원함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두 개가 일치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좋아하는 건 원하면 돼. 원하는 건 좋아하면 돼. 이렇게 되면 편안하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난경을 뼈저리게 지각하는 지식인 사회가 개개인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솔선수범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글도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른 비슷한 글에서처럼 결론 부분. 그러니까 즉, 좋아함과 원함의 해리 현상이 정신질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자각. 여기서 문제가 뭐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요 말 내가 짧게 썼는데 사실은 중요해. 뭐야? 그래서 이 글도, 이 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글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내가 너무 조금 쉽게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연구과를 가진 대부분의 글들에서처럼, 어? 응? 결론이 시작 지점, 글의 시작 지점이 되어야 한다.
즉 원암과 조화암의 해리 현상이, 응?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응? 심리학이 극복하는 방안을, 일시적이나마 전부 다 못하겠지만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자라면 제안하는, 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연구 잘했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거는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끝으로 해갖고 아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죠?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응? 말할 게 아니라 그럼 그 해리 현상이 어떻게 그게 이제 그 말 뭐예요? 왜 이 이성의 어려움이 왜 해결할 방안을 해야 되냐면 해결에 나타나는 뭐예요? 보편적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우울과 우울과 불안의 증상 등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심리학적인 질병의 기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뭐예요? 심리적인 질병의 바탕이 되는. 지금 질병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질병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울화 불안의 증상이 사실은 그게 발전해서 병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연구로 이 지금 조암과 원인의 해리 현상을 밝혀냈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이 일상생활에서 우울과 불안 증상이 팽배하니까 심리학적 질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야가 아니라 그거를 일시적이나마 극복하는 방안을 심리학적으로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이 뭐가 돼요? 이게 되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썼는데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결론에서 끝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모든 글들이 다 그래요. 아주 좋은 글들이라고 찾아놓으면 아주 실망스러워요. 여기서 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작을 누가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고 있네. 네가 해봐. 이런 식이잖아. 이건 너무 곤란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요 부분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시적 상상력으로 이건 이제 어려운 거지 이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적 상상력으로 탈근대 혁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하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